요즘에 뭐 안심전환 대출이니 뭐 금리 인하 요구권이니 뭐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영끌족들이 집을 안 팔고 계속 버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요. 물론 투기꾼에 관한 건 나중에 또 다룰 테지만 영끌족들이 잘 버틸 수가 있느냐 아니면 버티기 힘들어지느냐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되겠죠. 코로나 터지고 무슨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올해까지도 그 얘기가 나왔어요. 뭐라 그래요? 집 못 사면 벼락거지 된다. 가만히 있으면 벼락거지 된다. 영끌 참았더니 벼락거지 된다. 벼락거지가 통계로 증명이 됐다. 소처럼 일했는데 벼락거지다. 영끌이라도 못하면 벼락거지 된다. 이런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했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영끌했더니 빚만 갚는 인생이 막막하고 대출금리 한 달 반 새 0.5% 뛰어서 5% 육박하고 금리 오르면 이자 증가해서 잠 못 들고 여보 금리가 또 오르네 이런 거 나오고 있죠. 비명소리 커지고 4% 초반 금리가 1년 새 6%대 중반 찍고 있고 3% 주담대 실종됐고 신용대출 8% 육박하고 있고 영끌이 죽어가고 있다. 벼락거지 된단 말 믿고 영끌했는데 진짜로 벼락같이 거지가 되게 생겼더라. 정부에서 금리를 계속 인하시키고 있죠. 이거 진짜 미친 짓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대출금리 인하를 하면은 금리 인상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죠. 그런데 어떤 식으로 억제가 되느냐? 첫 번째는요. 실질 물가가 떨어지는 느낌이 들죠. 예를 들어서 은행에 돈을 넣어뒀어요. 이게 계속 마이너스가 나죠. 그런데 그게 금리가 많이 올라가서 물가 상승하는 만큼 돈의 가치도 같이 상승한다. 이렇게 느껴지면은 금리가 높아져서 그렇다면은 실질 물가 상승률이 좀 억제된다. 그런데 영목 물가 상승률을 보통 나타내죠. 그러면 어떻게 억제를 하느냐? 금리가 인상되면 어떻게 되죠? 요즘 나오고 있는 현상. 대출이 줄고 예금이 늘죠. 자 그러면은 예금이 늘었다는 거. 시중에 풀릴 돈이 은행으로 몰렸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은행에서 빌려서 시중에 풀 돈이 은행에서 안 빌려서 시중에 안 풀린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시중 유동성 감소가 일어나죠. 시중의 유동성이 감소된다. 돈이 덜 풀린다. 그러면요. 화폐 가치 하락은 화폐가 많이 풀려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은요. 화폐가 많이 풀렸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하락돼서 그만큼 실물 가치가 상승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인플레이션이죠. 그런데 시중 유동성이 감소하게 되면요. 화폐 가치가 오히려 올라가죠. 하락폭이 줄든가 아니면 상승하든가 이런 형식으로 바뀌죠.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억제가 되는 거다. 그래서요. 요 시작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작을 하죠. 그런데 예금금리가 올라가야 되는데 예금금리 올라갔다고 칩시다. 대출금리가 올라가서 대출이 줄어야 되는데 대출금리를 덜 올려버린다. 시중 유동성을 덜 줄인다는 이야기죠. 시중 유동성이 덜 줄게 되면 어떻게 되죠? 유동성 감소가 덜하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걸 막지도 못하고 화폐 가치가 상승으로 바뀌는 건 말이 안 되고 그러면 인플레이션 억제도 그만큼 덜 되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잡겠다고 해놓고서 대출금리를 인하라고 말하는 건 미친 짓이에요.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행히 지금 DSR이라도 적용이 됐고 바젤3라도 적용이 되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뭐 했어요? DSR 풀려고 막 50년 주담대 이런 거 해가지고 시중 유동성 늘리려고 했죠. 물가를 잡을 생각이 없는 정부예요 지금. 그러니까 까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까는 게 아니다 지금. 제대로 정책을 냈으면은 윤석열이 하든 이재명이 하든 심상정이 하든 아니면 저기 허경영이 하든 깔 이유가 없다. 윤석열이라서 까는 게 아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정책 자체가 물가를 잡을 생각이 없으니까 까는 거다 지금. 물가부터 잡아야 되잖아요 지금. 그런데도 맨날 라이트하우스가 아니고 뭐 빨갱이니 뭐니 부동산 정책 이야기할 때 이번에 대선 후보 2명 나왔었죠. 3월에 선거 있기 전에 우리가 이재명 편들었냐. 이재명도 하는 짓거리 왜 문재인이 기껏 잡아놓은 정책들 다 없애려고 하냐. 이재명이나 윤석열이나 둘이 하는 짓거리 똑같다라고 똑같이 깠죠. 막상 뒤집어 놓고 보니까 부동산 정책은 둘째치고 경제 정책을 이따위로 하고 있는데 안 깔 수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무슨 좌판이 빨갱이니 이야기하고 있어요. 맨날 이런 이야기만 하면은 이 닥쳐인 빨갱이 새끼야! 빨갱이래. 그러면서 뭐 하고 있어요? 대출금리 인하를 정부에서 요구하고 있다. 또 안심전환 대출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9월부터 시행을 해보려고 한다. 그래서 안심전환 대출 확대가 되면 영끌족들 살았다. 그 다음에 금리 인하 요구권도 고시하겠다. 8월부터 금리 인하 요구권 운영 실적을 비교 공시하겠다. 예대 금리차 비교 공시하면서 대출금리가 억제가 됐다 느끼니까 요것도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금리 인하 요구권이 수용이 잘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죠. 안심전환 대출부터 볼게요. 안심전환 대출이 9억까지 확대가 된다. 이 안심전환 대출이 뭐냐? 안심전환 대출이요? 고정금리로 대출을 전환시켜주겠다는 거죠. 고정금리 몇 퍼센트 정도? 4%대 초반. 그럼 4%대 초반이면은 영끌족들 안 죽는 거 아니에요? 여기 볼게요. 주담대 차주 최악의 경우 금리 1%포인트 오르면 DSR 58%.
그리고요, 오르기 전에 주담대 보유자의 DSR은 47.6%에 달했다. 이게 언제 기준이냐? 작년 말 전체 차주의 DSR. 그렇다면은 작년 말 전체 차주, 즉 주담대에 한정된 게 아니죠? 가계대출 금리를 봐야 되겠죠? 그리고 전체 차주니까 빌린 사람들이니까 새로 빌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현재 빌려놓은 사람들을 봐야 되겠죠. 그럼 현재 빌려놓은 사람들, 그러니까 작년 말 2021년 말에 현재 빌린 사람들의 평균 금리는 3%. 금리 3%일 때 DSR이 몇 퍼센트다? 47.6%다. 그런데요, 안심 전환대출 해가지고 금리 4% 하면은 DSR이 여기서 1%포인트 오르면 DSR 58%. 영끌족들이 4%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제 평균이 4%예요. 안심 전환대출을 엄청나게 깎아주는 것처럼 보이죠? 인제 변동금리가 고정금리 따라잡은 정도고 평균 4%예요. 맨날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게 뭐 상당 금리가 7%니 8%니 해서 엄청나게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인제 한 4%대 초반 가지고 평균 대출금리가 4%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나고 있다. 신규 기준으로 4%니까 신규는 4%라도 못 빌리고 있는 거고요. 잔액 기준으로 보면 어때요 지금? 여기가 3%예요? 여기가 3.2, 3.4, 3.6이죠. 6월 마지막에 나왔을 때가 3.5 조금 넘는데 죽을 맛이에요. 그런데 안심전환대출 4%예요. 안 죽는 것 같아요, 영끌족들이. 물론 예시에서 나왔듯이 영끌이 아닌데 영끌인 척 코스프레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두루두루 다 친한데도 괜히 좀 중2병 같이 걸려가지고 시니컬하게 나는 왕따인 것 같아. 왕따인 것 같다고 친구한테 이야기하고 있어. 그 말을 들어주는 사람 친구가 있는 건데 무슨 왕따야. 그런 것처럼 나 영끌인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거 말고 영끌이라고 어디 가서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투잡 쓰리잡 뛰느라 바쁜 사람들, 그거 메꾸느라, 그런 사람들이 진짜 영끌족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붕괴되면 큰일 나는 거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속아서 집을 샀기 때문에 사기꾼들한테 당한 건데도 원망은 안 한다. 그러면서 떨어진다는 이야기하는 우리가 부정적인 것처럼 보이겠죠. 그들 입장에서. 우린 정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한테 팔아먹고 계속 오른다고 했던 사람들이 사기꾼이고. 그런데 사기꾼들 중에 최고급 사기꾼은 뭐예요? 사기를 당했다는 것도 모른다고 하죠. 그 밑에는 마지막에 한번 사기치는 경우. 그 전에는 진실에다가 거짓 조금 섞는 경우. 최하급이 거짓말로 사기치려고 하는 경우. 최고급 사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집값은 계속 오른다가 우리나라에 있는 최고급 사기다. 그 다음에 자영업자 만료 안 됐어요. 이거 대출상환 유예 9월 끝난다더니 사실상 다시 연장. 어떻게 해요? 은행이 대상 차주의 90에서 95%에 대해 자율적으로 다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말이 자율적이죠. 예전엔 군사정권이면 지금 검사정권이죠. 검사 출신이 와가지고 지금 웬만한 거 다 차지하고 있는데 자율적으로 안 하면 또 엄청나게 압박 넣으시겠죠. 자율적으로 만기 연장한 은행에 대해서 또 비교 공시 올리시겠죠. 그건 어떻게 자율이에요? 학교에서 자율학습회 해놓고서 맨날 선생님이 와가지고 앞에서 감시하고 와가지고 앞에서 막 수업해주고, 이게 자율학습이에요? 야간 타율학습이었지. 그래서 숨겨진 부실이 계속 커져간다. 부실 채권 역대 최저. 그런데요, 만기 연장 등의 영향. 그러니까 부실이 확대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있던 시기에는 자영업자들이 죽어가니까 그 부실을 터지지 않도록 연장을 해주는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사태는 거의 끝난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죠. 오죽하면은 코로나 검사도 돈 받고 하시는데 이제 그 정도면 정부가 코로나를 끝냈다고 본 거 아니냐. 그런데 부실한 거는 계속 숨기겠다. 우리 반 공부 잘해요 해놓고서 장학사님 오셔요. 반 인원 50명인데 한 밑에 20명 정도를 장학사님 오셨을 때는 등교하지 말라 그래요. 공부 잘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근데 그 반이 실력이 진짜 올라갔느냐? 아니죠. 그 20명이 와서 진짜 실력이 나오는 건데 그거 다 숨기면 뭐예요? 계속 숨기고만 있으면 뭐가 해결이 돼요? 근데 숨겨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이거 터지면은 은행권 부실 커집니다. 은행권 부실 커지면 어떻게 돼요? 그 피해는 누구한테 돌아가느냐? 안심 전환 대출했어요? 거기서 마련하는 자금은 누구한테 부담으로 돌아가느냐? 금리 인하 요구권 억지로 압박해요? 늘어나게 된다면 그 피해는 누구한테 돌아가느냐? 그 혜택을 못 받는 영끌족들. 거기다가 부동산 PF 문제 계속 터져가고 있죠. 저축은행 쪽 뭐 이런 쪽에 보험사, 증권사 이런 데 부동산 PF 흔들리고 있죠. 부동산 PF가 흔들린다는 이야기는 부동산 시장 개박살 나고 있다는 소리예요. 부동산 대폭락 나타날 때 항상 있었던 일들이 부동산 PF의 붕괴다. 왜? 부동산 PF가 뭐예요? 프로젝트 파이낸싱. 돈 빌려가지고 건축 들어가고 했는데 미분양 나고 건축 똑바로 안 되고 이래가지고 시장이 박살 나면은 그거 다 은행으로 돌아가죠. 2011년에 우리나라 저축은행 사태 일어났어요. 피해 누가 봤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차라리 공동 부유라도 명분 있게 내세우지. 우리나라는 뭐예요? 개인 부유인데 공동 책임으로 돌리고 있어요. 비투족, 영끌족 다 해가지고 누구한테 책임 돌아가겠어요?
혜택 받는 소수 외에는 그 나머지 모두에게 피해를 돌린다. 자본주의는 개인이 책임을 지는 대신에 개인이 부유하는 거. 이게 자본주의라고 시장 논리라고 맨날 우겼었죠. 그런데 왜 공동 책임을 하고 있는 지금 정부에 대해서는 잘한다 해주고 있냐. 니들만 혜택 보니까. 누가 빨갱이에요. 탕감해주고 저런 거 응원해주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빨갱이들이다. 어느 쪽이 포퓰리즘이냐. 거기다 개인 파상, 회생 늘어나고 있고요. 경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개인 회생, 법인 파산 지금 다시 증가 추세 갔죠? 그리고 경매가 늘어나고 있죠. 그러면 이 경매가 잘 팔리면은 그래도 은행이 원금 회수가 되겠죠? 그런데 경매도 개작살 나고 있다. 오늘 했던 이야기들이 다 보면 어때요? 정부에서 은행에 압박을 넣고 있죠. 어떤 압박을 넣고 있어요? 대출금리 낮추라고 하고 금리 인하 요구권, 안심 전환 대출, 자영업자 대출 은행권에서 알아서 연장해줘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부실도 커져가고 있죠. 그래서 뭐 부동산 PF라든가 자영업자 대출 만기, 그 다음에 파산, 회생에 따른 원금 회수 이런 부실도 커져가고 있다. 그럼 은행에서는 압박도 들어오고 부실도 커져가고 있어요. 은행이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거는 대다수에게 불이익을 줘서 메꾸는 수밖에 없죠. 지금 그 형국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요, 지금 막 이렇게 뭐 금리 인하 요구권 예전보다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하죠. 통과 확률이. 그 다음에 안심전환대출 아무나 다 해줄 것 같아요? DSR 60% 되는 사람들 안심전환대출 해가지고 DSR 60%가 그대로 나올 것 같아요? 아니에요. DSR이 한도가 되는 사람들이 안심전환대출이 되겠죠. 그러면 그거 안 되는 사람들 진짜 찐 영끌족들은 찐 영끌족이 아닌 사람들이 오히려 혜택을 보고 찐 영끌족들이 오히려 공동 책임에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버틸 수 있겠어요? 이게 지금 현재의 상황이다. 버틴 다음에 다 떨어진 가격에 망하지 말아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